학점은행제 막상 시작하려니까 막막하시죠? 검색할수록 정보는 쏟아지는데 정작 나한테 필요한 답은 안 나와서 시간만 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연미쌤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10명 중 9명이 묻는 핵심 질문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최소 6개월은 줄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학습자 등록을 꼭 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정답은 X입니다. 학습자 등록은 1월, 4월, 7월, 10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월에도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학습자 등록? 아직 안 했는데 수업 들을 수 있나요? 학습자 등록 되어야지만 수업 들을 수 있는 거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수업은 매달 개강합니다. 학습자 등록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수업을 먼저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나중에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를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수업을 먼저 듣다가 중간에 학습자 등록 기간이 되면 그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두 번째, 전공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표준 교육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학점은행제에 있는 전공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공마다 2년제, 4년제 개설 여부가 다르기도 하고 온라인이 가능한 전공과 오프라인으로만 해야 되는 전공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심리학, 체육학 전공은 4년제 학사학위만 가능하고요. 경찰행정 전공은 2년제 전문학사만 가능합니다. 또 2년제 미용 전공은 온라인 100% 학과이지만 4년제 미용학 학사학위는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만으로 미용 종합면허를 발급받고 싶다라고 하면 2년제 미용 전공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최종 목적이 자격증 취득인지 학위 수여인지 오프라인도 괜찮은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전공과 학위 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전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연미쌤에게 물어봐 주세요. 세 번째 질문, 수업은 어디서 들어야 하나요? 수업을 듣는 곳은 평생교육원이에요. 전국에 수백 개가 넘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전공이 열려 있는지 온라인 과정이 있는지 이런 건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훈련기관을 조회해 보실 수도 있고 지역을 설정해서 우리 집 근처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꽤나 번거롭기도 하고 하나하나 다 비교해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고 싶다면 저와 같은 학습 플래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플랜에 딱 맞는 교육원과 개강일을 한 번에 안내해 드릴게요.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왜 교육원마다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 비용은 과목당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한 학기에 몇 과목을 들을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과목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고 듣는 형태예요. 우리가 교육원마다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어디는 15만 원, 어디는 9만 원, 어디는 6만 원 이렇게 비용이 다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비용 차이의 이유 첫 번째는 과목의 희소성 때문이에요. 경영학처럼 대중적인 전공은 교육원이 많아서 저렴하지만 온라인으로 잘 열리지 않는 공학 계열, 예를 들면 전기, 안전, 소방 과목들이나 아니면 예체능 계열, 디자인이나 체육 과목들은 대중적인 전공들에 비해서는 좀 더 가격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플래너의 유무입니다. 저렴한 교육원의 경우 비용이 좀 낮은 대신 과정을 도와주는 플래너가 없고 수강 신청부터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본인이 100% 알아서 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반면 좀 더 가격대가 있는 곳이라면 저 같은 전문가가 목표 달성까지 1대1로 밀착 가이드를 해드리는 교육원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학생분들의 선택사항이고요. 단순히 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춰서 비용과 관리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기간의 절반으로 줄이는 치트키.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메리트는 기간 단축이에요. 온라인 수업만 들으면 일반 대학과 기간이 똑같아요. 하지만 학점 인정 자격증이나 독학사 같은 시험을 병행하면 남들이 2년 걸릴 과정을 1년 만에
남들 4년 걸릴 과정을 1년 반에서 2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가 수업 대여섯 개 과목을 대신해주기 때문인데요. 막상 과정을 진행하다가 좀 기간이 늘어날지라도 초반에는 기간 단축하는 플랜을 세워놓고 그걸 기준 삼아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6번째, 과목 고를 때 이건 무조건 체크하세요. 첫 번째,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에요.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까지만 수업은 인정이 됩니다. 간혹 한 학기 최대 8과목이니까 두 학기 동안 16개 들어도 되겠지? 하고 신청하시려던 분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랬다가 두 과목은 아예 날려버리는 거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전공 필수예요. 학위를 따려면 전공 필수 과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전공을 진행하더라도 채워야 돼요. 자격증으로 채울지 수업으로 들을지 정확한 계산이 없으면 학위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저에게 점검이라도 받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7번째, 성적관리. 직장 다니면서 가능할까요?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 대졸자 전형 등 성적을 잘 받으셔야 하는 학생분들 되게 많은데요. 학점은행 제도도 엄연한 대학 과정이다 보니까 단순히 수강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중간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 과제, 토론, 퀴즈 등 성적 반영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성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이수 조건만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성적 관리까지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놓치지 않게 학사 일정 챙겨드리고 시험이나 과제 하실 때 필요한 자료, 점수 잘 받는 꿀팁 이런 것까지 알려드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한 직장인 분들이라면 효율을 위해 저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학점은행제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감이 좀 오시나요? 아직 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플랜이 좀 막막하다면 더 이상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한 최적의 설계를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